안녕하세요. 펄실수학 전문학원 고등부 수학 강사 은평의 아들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 시행된 2023년 5월 1일 시행된 선정고등학교 고1 수학 중간고사 문제에 대한 경향과 그 다음에 주요 문제풀이 그리고 기말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시행된 시험인데 친구들의 반응이 너무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선정고등학교 시험이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최근 몇 년 동안부터 이제 좀 어렵게 내시면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시험지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경향을 좀 보자면 객관식 문제가 이제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식 문제 중에 좀 특이한 게 마지막 객관식 두 문항이 객관식이긴 하지만 사실상 단답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문제 처음에 풀 문제도 객관식이긴 한데 답을 OMR에 체크를 해야 돼. 예를 들면 뭐 답이 53이다, 뭐 35, 뭐 이렇게 나왔으면은 OMR 카드에다가 이제 3, 5 이렇게 체크하는 형식. 그래서 사실상 단답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단답형 문항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두 문항이 객관식 마지막 두 문항이 출제되는데 그 두 문항의 난이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13문제들 중에서도 뭐 다 쉬운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쉬운 문제들도 있지만 교과서 문제를 좀 변형했다거나 기본 대표 유형의 문제들도 있지만 이제 한 12, 13번 정도부터는 좀 난이도가 이제 막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객관식 마지막 사실상 단답형인 두 문제의 난이도가 꽤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도 뭐 하나 정도는 기존에 이제 뭐 출제되었던 모의고사 문제를 조금 변형하셔서 낸 그런 문제라면 한 문제 정도는 정말 변형을 많이 하셨거나 좀 이제 거의 새로 만드시는 듯한 느낌의 그래서 뭔가 만점을 최대한 방지하시겠다는 그런 뭐 의도이신 건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서술형은 이제 4문제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4문항이 나왔는데 배점이 다 높습니다. 8점, 8점, 9점, 9점. 그래서 뭔가 이런 문제들, 객관식에 막 이런 마지막 어려운 문제들, 특히 좀 어느 정도 수학한다는 친구들, 나 이거 풀면 될 것 같은데 막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막 서술형 막 배점 8점, 9점짜리들에서 제대로 서술 못하는 순간 그 시험은 좀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일단 시간 관리. 어느 정도 객관식 푸시다가 쉬운 문제들 푸시다가 딱 어려운 문제 느낌이 바로 올 거예요. 문제 보면 딱 달라. 그래서 딱 그런 느낌이 오는 순간 빨리 이제 서술형 넘어가셔서 배점 높은 것들 빨리빨리 해결하시고, 그리고 물론 서술형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한두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많은 친구들이 어려웠다며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일단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요 학교들에 비해서, 주변 학교들에 비해서 컷은 조금 다소 낮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뭐 개인적으로는 해보곤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문제들 좀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 객관식 14번인데 사실상 단답형 문제입니다. 자, 두 이차함수 두 개를 줬는데 식은 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두 그래프와 직선 y는 t, y는 t, x축의 평행한 직선이죠. 네. 그 함수의 이름을 쓰고 싶지만 뭐 수하 그래서 상수함수라고도 하지. 어쨌든 이런 함수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새로운 함수 ht라고 하자. 이거부터 이해가 돼야 돼. 함수가 지금 3개가 등장하고 있는데 위에 2개는 x라는 문자에 대한 이차함수고요. 여기 나와 있는 ht라는 함수는 t라는 문자에 대한 함수인데 당연히 t 값에 따라 뭔가 바뀌나 보죠, 결과가. 근데 t라는 건 뭔가 봤더니 이 y는 t라는 x축의 평행한 직선, t 값에 따라서 이 직선의 위치가 달라지겠지. 높낮이가 달라지겠죠. 그럼 이 직선의 높낮이가 달라지니까 이 이차함수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도 달라지겠지. 그런 걸 나타내는,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를 나타내는 그런 함수가 ht라는 함수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식이야. 이차함수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만약 t 값이 y는 t라는 직선이 이런 데 있다면 예를 들어 t는 내가 3이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y는 t라는 직선과 이 이차함수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아하, 그러면 h3이라는 함수의 값은 교점의 개수 4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번에는 내가 딱 요 두 번째 이차함수의 접하기의 t값을 예를 들면 t값을 뭐 4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는 이 y는 4라는 직선과 이 이차함수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서로 다른 교점이 3개가 나오죠. 그럼 이랬을 때는 h4라는 이 함수의 값은 교점의 개수 3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사실 준비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라면 이런 표현들은 분명히 봤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두 개의 이차함수와 y는 t라는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ht가 4니까 4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t 값의 모든 곱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자, 정수 이런 것도 표시해 놓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이런 문제는 이 직선의 위치에 따라 교점이 언제 4개가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려야 돼. 자, 근데 식은 다 알려줬죠. 따라서 이 fx는 표준형의 식으로 바꿀게요. 이 x-1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3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차함수도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 열고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으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자, 축이 2죠. 그 다음 4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여긴 플러스 7을 해줘야겠네요. 이런 거는 금방금방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일단 그려볼게요. 얘는 f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 g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 자, 식도 다 아니까 그려봅시다. 자, 여기가 x축, 그 다음 자, 사실 x축은 뭐 안 그려도 되긴 하지만 일단 그릴게요. 자, 그리고 y축을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저는 x는 1이라는 직선을 먼저 그릴게요. x는 1. 그랬을 때 이제 이 친구를 먼저 그릴게. 자, 꼭지점의 좌표가 1,3이니까 1,3 뭐 이런 데다 찍어 놓을게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겠지. 일단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 친구는 2,7이니까 이번엔 x는 2라는 거를 그려보고요. 여기가 x는 2, 여기가 x좌표 2. 2,7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y축도 하나 그려보고 짠. 좀 더 위에다 그려야겠네요. 자, 그랬을 때 이것도 사실 대칭이니까 조금 더 예쁘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러면 두 함수 다 y좌표는 5죠. 그래서 여기가 0,5. 그 다음에 2,7이니까 자, 여기는 지금 y좌표가 3이고요. 2,7인 좌표를 자, 만들어 볼게요. 2,7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자, 기울기는 마이너스, 기울기가 아니라 최고차인 개수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요 점을 지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래서 두 함수를 그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교점 하나는 지금 바로 찾은 상황이죠. 교점 하나는 여기 0,5라는 교점. y좌편이 둘 다 5니까 교점 하나는 지금 찾은 상황이고. 자, 그랬을 때 이제 y는 t라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려보면서 개수를 판단해 봅시다. 얘가 y는 fx, 또는 y는 gx. 자, 그려볼게요. 자, 만약 t라는 값이 이런 데 있으면 교점은 몇 개? 하나, 둘. 우리는 4개를 만들어야 돼. 그럼 내가 이제 이 t값을 올리겠죠. t값을 올리면 딱 이 fx라는 함수의 꼭지점에서 접할 때 이때 교점이 몇 개 나온다? 하나, 둘, 셋. 그럼 참고로 지금 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 이 x축의 평행한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가장 많으면 몇 개일까? 가장 많으면 이럴 때겠죠. 각각의 이차 함수랑 교점이 많아봤자 2개니까 가장 교점의 개수가 많을 때는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나와서 4개겠고, 반대로 가장 교점이 없을 때는 얘랑 안 만나고, 근데 지금 그래프의 개형이 서로 반대죠. 뒤집어져 있지. 그러니까 무조건 2개는 만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물론 이 문제에서는 ht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완성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이 ht는 4가 아니라 3으로도 나올 수 있고 2로도 나올 수 있고 그거는 출제하시는 분 맘이니까 ht라는 함수가 과연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교점의 개수가 가장 많아봤자 4개고요. 교점의 개수가 가장 적으면 2개고요. 그럼 3개일 때도 있겠지. 방금 본 이런 상황. 자, 그럼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3개일 때가 좀 특이하죠. 그래서 교점이 언제 3개 나오는지 볼 건데 교점이 3개 나올 때는 방금도 본 이런 상황. 이차함수의 꼭지점과 접하는 상황. 마찬가지. 그러면 이 gx랑 꼭지점이랑 접할 때, 요때. 요때도 교점이 3개가 나오죠. 그 다음 이 두 점뿐만 아니라 두 함수가 만나는 점. 이때도 1개, 2개, 3개 이렇게 나오지. 그럼 교점은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있잖아 지금. 이때도 교점이 3개죠. 그럼 이제 이 빨간 네 직선을 기준으로 이때는 t값이 몇이다?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3이니까 t는 3이고요. 이때는 교점의 y좌표가 5니까 이때는 t는 5고요. 그 다음 맨 위에 있을 때 이때는 두 번째 이 gx라는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니까 7. 따라서 이때는 t는 7이고. 그럼 이럴 때는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오고요. 언제 4개가 나오나 봤더니 이 빨간 직선들 사이사이에 t값이 존재할 때, 즉 요 사이사이에 t값이 존재할 때는 4개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면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 그럼 다 구한 거예요, 사실. 자, 근데 요때의 t값을 아직 안 구했으니까 이 두 번째 교점의 y좌표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 교점의 y좌표가 궁금하니까 일단 교점의 x좌표부터 구해봅시다. 교점의 x좌표 그냥 너는 너 같다고 놓고 푸시면 되죠. 따라서 요때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그 다음에 gx의 식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그래서 5는 날리시면 되고 이항시켜서 2분의 5x제곱 마이너스 6x는 0 2 곱하셔서 5x제곱 마이너스 12x니까 5x로 묶으시면 x 마이너스 5분의 12다. 따라서 x값이 0 또는 5분의 12가 나오죠. 이 두 값의 정체는 교점의 x좌표지. 그래서 당연히 하나 여기 0,5 나오는 거고 그 말은 요 두 번째 교점의 x좌표가 5분의 10이다. 지금 나는 요 세 번째, 요 하나, 둘, 세 번째 요 t값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교점의 x좌표 구한 겁니다. 그럼 이 5분의 11을 여기 fx에 대입하든 gx에 대입하든 그게 y좌표겠죠. 자, 그냥 fx 이 식에다 대입할게요. 이 식에다 대입하시면 f 5분의 12는 저 위의 식에다가 5분의 12 대입하시면 2 곱하기 5분의 7의 제곱 플러스 3이다. 자, 그러면 25분의 49네요. 25분의 49에다가 2 곱하니까 98 더하기 3이다. 따라서 25분의 173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y좌표가. 그래서 요때의 t값은 25분의 173이다. 근데 우리는 정수 t값은 정수라고 했으니까 대충 얘값이 몇입니까? 25분의 173이니까 6보다는 크지 7보다는 작죠. 25분의 175가 7이니까 따라서 얘는 6점 몇이에요. 자, 그럼 이 답은 나왔어 이 문제에서. 근데 ht라는 함수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교점이 언제 2개 생깁니까? t값이 3보다 아래 있을 때, 3보다 작을 때, 이럴 때는 2개만 생기죠. 그래서 요때의 t의 범위는 t값이 3보다 작거나 또는 아니면 아예 t값이 요 7보다 위에 있는 경우 그럴 때는 교점이 이렇게 2개만 생기니까 그래서 t값이 7보다 아예 크거나 자, 그 다음에 t값이 3일 때, 즉 교점이 3개일 때는 요 네 빨간 직선의 상황이죠. 따라서 t값이 3 또는 t값이 5 또는 25분의 173 또는 7이다. 요 때겠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지금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t값이 4일 때는 요 사이의 형태지. 그래서 t값이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또는 다시 5보다는 크고 25분의 173보다는 작거나 또는 25분의 173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은 이런 범위에서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의 정수 t값을 찾으면 돼요. 자, t값은 뭐가 나옵니까? 일단 여기 4 그리고 자, 얘 값이 6점 몇이니까 5보다 크고 6점 몇보다 작은 정수값 6 있네요. 여기서는 정수값이 없죠. 따라서 정수 t값은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고요. 문제에서는 곱하라고 했으니까 m값은 24다. 이게 답이겠죠. 그래서 자, 일단 이 새로운 함수가 나왔을 때 먼저 해석하는 거. 자, 그리고 그림을 그려봐서 그래프를 그려봐서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고 그 다음 이제 풀어가시는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객관식 15번이지만 사실상 단답형인 문제. 자,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난이도가 꽤 있고, 학교 선생님께서 문제를 잘 설계하셔서 만드신 그런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문제가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고 차이 개수가 자연수인, 굉장히 특이한 조건입니다. 문제에서 자연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표시를 해두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차 다항식 차수는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또 A라는 어떤 애가 나오는데 정수네. 뭔가 막 이런 조건들이 벌써 느낌이 좀 오죠. 이 문제 뭔가 만만치 않겠다. 근데 함수 fx 2차 함수죠. 2차 함수의 그래프는 a, fa에서 직선 y는 x x 4와 접하네 2차 함수와 직선이 일단 접하는 상황을 제시했네요. 그리고 그때의 x좌표, 접점의 x좌표까지도 알려줬다. 엄청난 정보를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식을 일단 먼저 만들어 볼게요. fx는 자, fx는 마이너스 x 4라는 이 새로 정리한 2차 방정식이 접하는 상황이란 거는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죠.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가 정리해서 넘긴 fx 넘길게요. 플러스 x 플러스 4는 중근을 가지니까 이 식이 완전 제곱인데 그때의 중근인 좌표를 알려준 거죠. x는 a를 중근으로 갖는다. 그래서 바로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중근을 가지는 얘기는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니까. 근데 최고 차이 개수는 안 알려줬어요. 대신에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n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곱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 fx 플러스 x 플러스 4라는 2차식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 근데 나는 이제 fx가 궁금하니까 이제 이 다음 설명들은 이제 fx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 친구를 이항시켜서 fx의 형태를 n x-a의 제곱 그대로 넘겨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아하 fx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구나. 일단 이게 첫 번째 도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조건, 나조건을 일단 만족시킨다고 했는데 뭐 나조건은 제한된 x의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값 관련된 얘기고요. 그때의 x좌표를 알려줬네요. 자, 가조건 이번엔 다항식 fx의 제곱이야.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제곱을 한대요. 일단 몇 차식? 4차식이겠죠. 4차식을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rx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일단 요놈의 형태는 2차 이하의 형태일 거예요. 일단 2차 이하의 형태일 거고 뭐 물론 아무 정보가 없으면은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여기 물론 n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할 거고 근데 다시 이 친구를 얘로 나눈 몫이 마이너스 11이다. 아,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픈 친구들은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막인데 어쨌든 식을 먼저 표현해 볼게요. fx라는 2차식의 제곱을 뭘로 나눴다? x-a의 세제곱으로 나눴다. 그럼 몫이 있을 거고요. 얘는 1차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인 rx 그리고 이 rx를 다시 이놈의 제곱으로 나눈 몫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일단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fx의 형태는 뽑아냈으니까 이거 이제 제곱해서 이런 모양으로 나누면 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잔머리를 좀 굴려서 계산을 좀 줄여볼게요. 이제 계산을 좀 줄여볼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실수록 적분 막 가시고 하실수록 어떻게 줄일 거냐면 지금 얘를 두 개의 덩어리의 합으로 쳐다볼게요. fx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곱할 거니까 너의 제곱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의 2배 더하기 너의 제곱인데 그러면은 x-a의 4제곱의 형태는 생기지만 4제곱의 형태는 생기지만 이런 세제곱의 형태는 안 생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번째 요 덩어리를 이런 애로 내가 바꿔서 표현할 거야. 즉 x-a로 나눴을 때 그러면 몫은 몇입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마이너스 x니까. 그 다음 여기 플러스 a를 날려줘야 되니까 다시 마이너스 a. 그 다음 마이너스 4. 요 두 번째 항, 요 덩어리를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이제 이렇게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거의 제곱은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 이렇게 곱한 거의 2배, 이렇게 곱한 거의 2배, 이렇게 곱한 거의 2배인데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쓰는 순간 이제 fx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n x-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가로 열고 x-a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마이너스 그냥 얘는 마이너스를 묶어서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덩어리도 쳐다보는 거야. 이거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하면 너의 제곱 그럼 당연히 얘 인수로 갔죠. 그 다음에 너 곱하기 너 그럼 당연히 이런 모양이 또 나오잖아.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당연히 쉬운 생각은 아닙니다. 이게 안 떠오르시면 그냥 이대로 놓고선 제곱해서 하셔도 돼요. 그거는 그냥 하시면 되니까 저는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fx 제곱을 하시면 이거의 제곱 n 제곱 x-a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이죠. 그 다음에 너의 제곱 플러스 x-a의 제곱 다시 너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너 곱하기 너의 2배 자 그럼 마이너스로 바꿔서 마이너스 2n x-a의 이제 세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거랑 이거랑 곱하니까 그 다음 너랑 너랑 곱한 거의 2배 그러면 플러스 2 a 플러스 4 x-a 그 다음 마지막 너 곱하기 너의 2배 그러면 마이너스 2 a 플러스 4 가로 열고 x-a의 제곱 그냥 3개짜리 완전 제곱씩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애랑 이런 애는 바로 얘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순서만 바꿔서 정리할게요. 이제 세제곱으로 x-a의 세제곱으로 묶으시면 가로 크게 열고 여기 뭐 n제곱 x-a 여기서 뽑아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마이너스 2n 이런 애가 있겠고요. 그럼 나머지 애들을 쭉 써볼 건데 x-a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써볼게요. 그럼 지금 얘랑은 동류항이죠. 그래서 이렇게 쓸게. 마이너스 자 이제 개수끼리 이거랑 여기 개수는 1이네요. 그럼 플러스로 그냥 바꿔서 1 마이너스 2 a 플러스 4 x-a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괜찮습니까? 잠깐 여기 n을 빼먹은 것 같네요. 얘랑 곱해서 여기 n이 들어가 있겠죠? 미안합니다.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써야겠죠? 자, 요 두 동류항을 지금 묶은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요거 쓰시면 되죠. 플러스 a 플러스 4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도 써야 되네. 자, 식이 복잡하니까 이건 집중을 빡 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2 a 플러스 4 x-a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 x가 안 붙어있는 a 플러스 4의 제곱. 그럼 이미
이런 형태로 만든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얘가 지금 이거야. 그 다음에 이 RX는 2차 이하의 형태일 텐데 이미 요 식이 X에 대한 2차 식이고요. 얘는 X에 대한 1차 식이고 얘는 그냥 상수야, X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이 빨간 네모가 뭐다? 이게 RX예요. 이게 RX야. 그럼 근데 다시 문제에서는 RX를 예로 나눈 몫이 마이너스 11이라고 했으니까 RX도 모양도 만들어 놨고요. X-A의 제곱으로 나눈 목. 그러면 요 친구네요. 요 친구가 몫이네. 그렇잖아.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뭐식이 X-A의 제곱, 지금 RX의 식이 더하기 뭐식이 X-A 플러스 이제 상수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잖아. 그럼 얘를 예로 나눈 목 얘잖아요. 그 개수가 지금 요 놈이 1-2n 가로 열고 a 플러스 4라는 얘기야. 요 놈이요. 즉 1-2n 가로 열고 a 플러스 4라는 값이 몇이다? 문제에서는 몫이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고요. 따라서 넘기고 넘겨서 이항하시면 n 곱하기 a 플러스 4라는 값이 자 넘기면 12니까 2로 나누셔서 6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일단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라서 일반적으로는 풀 수는 없지만 n은 자연수고 a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뽑아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자 n은 자연수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4 그 다음에 궁금한 건 또 a의 값이 궁금할 테니까 그때의 a 값 이렇게 해서 케이스를 뽑아볼게요. n은 자연수 n 값이 1이면 이 값은 6이어야 돼요. 곱해서 6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의 a 값은 여기서 4 빼면 되지. 2. n 값이 2면은 요 값은 3이고요. 그때는 4 빼면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n 값이 3이면 그때의 a 값은 마이너스 2고요. 마지막 n 값이 6이면 그때의 a 플러스 4 값이 1이고요. a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 요것만 갖고는 답을 낼 수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마이너스 4부터 0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fx의 최대값은 f0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지우고 위에다가 좀 해볼게요. 자, 이 fx의 식은 일단 정리를 해보시면 fx는 nx 제곱 마이너스 자, 여기도 마이너스 1 개수가 있으니까 가로 열고 2an 플러스 1 x 하고 뒤에 쭉 뭐 숫자가 있겠죠. 뭐 일단 그냥 써볼게요. na 제곱 마이너스 4다. 뭐 이런 식으로 있겠지. 자, 근데 n이 자연수니까 이 이차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애예요. 마이너스 4부터 0이라는 범위에서 최대값의 x좌표가 0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4가 여기고 0이 여기일 때 만약 축이 이런 데 있으면 이렇게 생긴 함수니까 이렇게 가서 최대값이 f0 맞겠죠?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축이 이런 데 있어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직 최대값은 f0이겠지. 근데 만약 축이 이런 데 있으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때는 최대값이 f0이 아니라 f-4 이렇게 가겠죠. 따라서 나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4랑 0의 딱 평균인 딱 가운데 값인 x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축이 어느 쪽에 있어야 되냐면 왼쪽에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서 최대값이 이렇게 찍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와 0의 딱 가운데인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도 그때의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생기니까 f0이 최대값이야.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게 되는 순간 최대값이 f0이 안 되게 되죠. 따라서 나조건에서 나오는 결론은 축이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는 같거나 왼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fx의 축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너분의 너니까 자, 축의 방정식을 써볼게요.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n
분의 요거 그대로 올리면 마이너스 2an 마이너스 1이다. 자, 마이너스 날리면 2n분의 2an 플러스 1이고요. 자, 요걸 좀 정리하시면 자, 요렇게 쳐다볼게요. a 플러스 2n분의 1인데 얘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는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요런 식이 나와요. 자, 그러면 아까 n과 a의 값을 4가지로 뽑아냈고 그 다음에 요거를 만족시키는 a랑 n 값을 찾으면 됩니다. 자, 요 식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a 마이너스 1을 넘기면 플러스 2 값은 마이너스 2n분의 1보다는 이하여야 된다. 자, 근데 a는 어떤 값들이 나왔습니까?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근데 n이 자연수니까 우변에 있는 요 놈은 음수죠. 따라서 좌변이 당연히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만족하는 a 값은 얘밖에 없네요. a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이제 얘 값이 음수가 되지. 나머지는 안 되죠. 따라서 그때의 n 값은 6이고요. a 값이 나왔고 n 값이 나왔으니까 이제 식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fx는 자, 요 식이네요. 그대로 대입할게요. n 값이 6이니까 6 x a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x 플러스 3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게 fx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7분의 f1 값은 7분의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6 곱하기 16 빼기 5네요. 따라서 7분의 91 따라서 약분시키면 답은 13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문제가 꽤 난이도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할 때 막 너무 자세하게는 설명은 하진 않았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면 또 너무 길어져서 풀이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분한 좀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일단 이 문제가 자체가 길고 조건들을 많이 주니까 이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해석하는 능력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문제는 또 계산도 막 들어가죠. 계산이 그대로 이대로 막 제곱했으면 되게 복잡하게 나왔을 텐데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좀 계산을 최대한 줄여서 식을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평소에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월하게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간 내에 풀어내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였던 서술형 4번 9점짜리 배점도 어마무시하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도 좀 있는 문제였죠. 자, 일단 4차 다항식 차수를 알려줬네요. fx를 2x-1의 4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rx다. 일단 기본적으로 3차 이하의 형태겠죠. 자, 그랬을 때 r0은 r-1이다. 이런 조건 이용하라고 준 거겠죠. 그 다음 fx를 이번엔 2x-1의 세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같다. 아하, 지금 이 문장을 이용해서 fx를 일단 식을 먼저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함수값 하나 줬어요. 자, 요거는 마찬가지 조건 재료로 쓰라고 준 거겠죠. f1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일단 요 문장으로부터 fx의 형태를 일단 만들어 봅시다. fx는 자, 이렇게 2x-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얘가 4차니까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몫은 1차겠죠. 자, 문제에서는 최고차의 개수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ax 플러스 b라고 놓겠습니다. 그래 당연히 a는 0이 아닙니다. 1차의 형태니까. 자, 그 다음에 몫도 이거고 나머지도 똑같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도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자, 이게 지금 fx의 형태입니다. 자, 문제에서 f의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값이랑 b 값 구하면 돼요. a 값이랑 b 값 구하라고 조건 이런 거 하나 줬고요. 이런 거 하나 줬어. 그러면 하면 되는 건데 대신에 조금 이게 순탄치만은 않았을 거예요. 자, 일단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f2분의 1은 자, 요 식에다 그냥 2분의 1 대입하시면 예쁘게 날아가네. 앞에 덩어리는 여기다 2분의 1 대입한 2분의 1 a 플러스 b는 3이다. 아, 일단 식 하나 나왔어요. 일단 식 하나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rx의 형태를 뽑아내야 돼. 근데 rx가 어떤 애인가 봤더니 이 똑같은 fx를 2x-1의 4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럼 몫이 있겠죠? 참고로 몫은 상수겠지? 그때의 나머지 형태 rx다. 3차 이하의 형태. 그럼 마찬가지로
나는 문제에서는 이런 형태가 주어져 있고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전개해서 이런 모양 다시 나눠서 하셔도 되지만 바로 이 1차식을 이 2x-1이라는 식으로 나누시면 뭐지로 표현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2x-1 곱하기 목 플러스 나머지 이렇게 이제 이 식을 표현해 놓으시면 여기다가 2x-1의 세제곱이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너 곱하기 너 하는 순간 이런 모양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바로 이런 모양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 1차식을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로 쪼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짠. 물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직접 이렇게 나누셔서 2x-1 하셔서 만드셔도 되고요. 자, 이건 근데 어려운 나눗셈이 아니니까 1차를 1차로 나누니까 몫은 상수일 거고요. 몫은 어떻게 나옵니까? 요놈의 개수가 a니까 맞춰줘야 되죠. 2분의 a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a가 생기는데 날려줘야겠죠. 다시 플러스 2분의 a 하시고 여긴 b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되지. 자, 그래서 내가 요 ax 플러스 b라는 식을 요 밑에 있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왜? 이런 모양 만들기 위해서. 뒤에 있는 식은 그대로 써주셔야 되죠. ax 플러스 b다. 물론 요게 한 번에 잘 안 되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이제 2분의 a 쓰시고 이렇게 마지막 하시면 여기 2분의 a 플러스 b 나머지가 나오게 돼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요 식을 다시 갖고 와서 이제 전개를 해볼게요. 2x-1에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4제곱 곱하기 몫은 2분의 a 뭐가 지금 fx가 그 다음 세제곱에다가 이제 요거 곱하시면 되죠. 따라서 자, 근데 조금 또 관찰을 해보시면 뭐 일단 그대로 하고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아까 f2분의 1 값이 3이 나왔는데 그 식이 이건데 지금 딱 요거랑 똑같은 거 보입니까? 그래서 이 값이 그냥 뭐다? 3이에요. 그럼 그냥 얘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3 2x-1의 세제곱 지금 너 곱하기 너까지도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럼 이런 형태 만들었네요, 지금. 그지? 따라서 Rx가 뭐다? 얘다. Rx 만들었네요. 따라서 R0이 R-1인 저 조건 그냥 이제 X에다 대입하시면 되죠. R0은 여기다 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에서 3 곱하니까 마이너스 3 0 대입하시면 그냥 이제 B R 마이너스 1은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7에다 3을 곱했네요. 마이너스 81 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인데 같다. 얘랑 얘랑 같다. B는 날리면 되죠. 따라서 A 다 이항시키시면 A 값이 나오네요. A 값은 마이너스 78이다. 뭐 이런 숫자 나올 수 있지. 자 그랬을 때의 B 값은 여기서 찾으시면 되죠. A에다 마이너스 78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9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3이니까 B 값이 나오네요. B 값은 42네요. 따라서 A, B 값이 이렇게 나왔다. A, B 값이 나왔으니까 fx식이 완성되죠. 따라서 자 이제 이 fx를 가지고 식을 만들죠. 자 fx는 자 그냥 ax 플러스 b, ax 플러스 b로 묶어볼게요. 자 근데 A 값, B 값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78x 플러스 42 지금 이 식으로 묶은 거야. 인수분해한 거야. 그러면 이제 가로 열고 이거 더하기 개수 1이죠. 요거 더하면 되지. 가로 크게 열고 2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게 fx네.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f1 값은 1 집어넣으면 되죠. f1은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6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1의 세제곱 1이죠. 1 더하기 1은 비용 2.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72다. 네. 드립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72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이 문제도 사실 이 계산, 이 RX를 구하는 과정이
사실은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이런 문제에서 준 조건, 이런 식의 형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 식을 2x-1이라는 식으로 나눈 형태로 만드셔서 하는 이런 좀 식 변형의 훈련이 좀 준비하시면서 되셨으면은 어느 정도 풀어내셨을 수 있었을 거고, 뭔가 그런 훈련이 조금 안 돼 있거나 덜 돼 있었으면은 아마 뭔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했는데 막 계산은 막 너무 힘들어지고 시간은 없고 아마 좀 끝까지 답을 못 낸 친구들도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산도 문제를 푸는 그 영역의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고, 계산을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훈련도 공부하시면서 하시면은 여러분의 그 속도와 정확성도 올라가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어제 시행됐던 선정고등학교 고1 기출 분석과 주요 문항들, 좀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좀 풀어봤는데요. 좀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막 너무 슬퍼하고 실망할 것도 없고, 어느 정도 잘 나왔다고 해서 막 자만하고 우쭐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상황이든 간에 완벽하지는 않았을 거고 뭔가 아쉬운 점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잘 객관화하셔서, 본인을 객관화하셔서 이거는 이랬으면 맞았을 텐데,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좀 더 해야 되는가, 그런 피드백을 하셔서 더 준비를 하시고 보완을 하셔서 꾸준하게 정진하신다면 다음 시험에는 더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선정고등학교는 특히 고난도 문항, 꽤 어려운 문항을 한두 개씩은 꼭 내기 때문에 기본 유형을 빠삭하게 훈련하신 다음 이후에 그 다음 시중에 있는 대표형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기출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풀어보시면서, 좀 욕심이 있는 친구들, 최상위권 친구들은 그런 어려운 문항도 좀 풀어보시면서 기본 수학 실력을 높이셔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런 문항들, 아까 요 문항이 아니라 이 전에 있던 그런 문항들을 좀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훈련이 다분히 필요한 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습과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감사합니다.